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반죽을 떼어내느라 차가워진 손을 호호대어가며 호떡을 굽고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집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9살 여자아이는 그 호떡을 구워주는 언니를 아련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리움으로 가득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22살인 하린이에게 아빠와 똑같다고 말하는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인도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작은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여학생이 두 손을 호호 불며 반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하린, 22살이었습니다. 하린이는 얇은 패딩에 목도리 하나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차가워서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릇하게 달궈진 철판 위에 반죽을 올리고 설탕과 씨앗을 듬뿍 넣고 꾹 눌렀습니다. 칙! 기름에 반죽이 닿자 소리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눈송이가 다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위로 눈발이 살짝 내려앉자, 그래, 조금만 더 하자. 오늘도 목표까진 벌어야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겨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좁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약값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부턴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조심히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철판 위에 호떡 반죽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9살 정도 된 여자아이는 호떡집에서 나온 언니가 자신의 아빠와 꼭 닮아서 그 가게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두툼한 오리털 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발에는 값비싼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떡을 굽는 할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또렷했고 시선은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할인은 낯선 느낌에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호떡 먹으러 왔어? 아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호떡 하나 주세요. 하리는 반죽을 집어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언니는 혼자 사는 거예요? 하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엄마랑 둘이 살아. 왜?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둘이 살아요. 하린은 철판 위 호떡을 뒤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아빠는요? 그 질문에 하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호떡을 눌렀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주 오래전에 떠나셨거든. 하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묘하게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재와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호떡이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리는 완성된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받아들며 하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이도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목도리엔 천도 초등학교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고 패딩은 흔히 볼 수 없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기사 아저씨가 저쪽에서 기다려요. 아이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우와, 호떡이라는 거 너무 맛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내일도 또 와도 돼요? 응, 매일 여기 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급 검정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정차하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호떡을 들고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철판 위를 보았습니다. 까맣게 탄 호떡이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왔지만 그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넓은 거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응? 강우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출근 전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호떡이라는 거 사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근데 민서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거기 언니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우진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눈도 똑같고 이마도 똑같고. 민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말할 때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나랑도 닮았어.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세상엔 닮은 사람 많아. 아니야. 진짜 똑같았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아빠 사진 보는 것 같았어. 우진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봤다고? 역 앞 포장마차. 호떡 파는 곳에서 봤어.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엄마랑 둘이 산대. 아빠는 오래전에 떠났대.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언니 학생이래.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추운데 호떡 팔면서 혼자 돈 벌고 있었어. 우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서가 불렀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언니 힘들어 보였어? 응. 손이 엄청 빨개져 있었어.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엄청 착했어. 우진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빠랑 같이 가볼까?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 만나지 못한 딸, 미안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에게가 아닌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말이에요.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만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3년 전 젊은 시절에 자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서 누군가와 함께 찍은 그 사진. 하지만 사진의 절반은 찢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25살의 그는 재벌가의 삼남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밀려 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이름값 하는 대학에 다니며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이었지요.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수업을 듣던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끌렸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재벌가 자식인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 우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졸업을 앞둔 겨울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차가운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강씨 그룹의 회장, 우진의 아버지는 서재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정신이 있는 거냐? 아버지, 저는 그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 재벌가 아들에게 사랑은 사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배경이 있냐? 집안은 제대로 되었냐? 내가 강우진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느냐? 저는 그냥 우진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장 헤어져. 아니면 너도 그 여자도 뱃속의 아이도 평생 불행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 이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다. 그날 밤 우진은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진아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내 아버지가 내 장학금도 끊고 내 동생 장학금까지도 취소시킨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까지 집안에서 쫓아낸대. 아무것도 없는 너랑 나랑 어떻게 아이를 키워? 그래도 난 포기 못해. 가. 제발 가.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야.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룹 일 열심히 할게요. 형들한테 절대 안 밀릴게요. 대신 그 사람이랑 아이만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해. 5년 뒤에 돌아와. 그때까지 그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마. 약속 지키면 출산비도 생활비도 내가 다 보내주마. 이제 더 이상 절대 만나지 마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경영을 배우고 귀국 후 그룹 일을 했습니다.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완벽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구멍이 있었습니다. 버려야 했던 여자와 만나지 못한 첫째 딸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은 일절 금지되었으니까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우진은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흔적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의 기록. 아이 이름 할인이로 지을게. 내가 좋아하던 그 이름. 찾지 마. 우린 괜찮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인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포장마차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민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작은 포장마차 천막 안에서 호떡을 굽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 민서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섰을 때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동자, 이마, 입꼬리 모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23년 전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인은 민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친구구나. 또 왔네? 응. 오늘은 아빠랑 같이 왔어. 할인은 그제야 우진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코트,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민서의 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호떡 2개 드릴까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서가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 네. 2개요. 우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반죽을 집어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은 손끝에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떨리는 어깨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대학교에 다닙니다.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철판 위에 호떡을 뒤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엔 여기서 일해요. 혼자 사세요? 할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손님의 질문치고는 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떠났으니까. 힘들었겠네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할인은 웃으며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2,000원이에요. 우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할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우진의 손과 할인의 손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끝. 우진은 손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손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네요.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라 그래요. 하리는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진은 호떡을 받아들고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할인이요. 이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그 이름으로. 예쁜 이름이네요. 우진은 겨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민서가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가자. 하지만 우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또 올게요. 네, 매일 여기 있어요. 우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다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우진은 창밖의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울어? 민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끝까지 포장마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이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그의 마음속 외침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서를 재우고 난 뒤 그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60대의 노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진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진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할인. 22세. 역앞 포장마차. 최대한 빨리,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박 실장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과 관련된 일입니까?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 선대 회장님께서 23년 전 한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셨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이름은 정은혜.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출산비, 생활비,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셨죠. 하지만 5년 전 선대 회장님 돌아가시고 송금이 끊겼습니다. 주소는요?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5년 전 부산입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자 그것도 끊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모릅니다. 추적이 끊겼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정은혜와 이할인. 두 사람 모두 상세히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간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5년 전까지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할인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녁 박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할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생증 사진, 맑은 눈동자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이할인, 22세,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니는 중이고 어머니 정은혜와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우진의 눈이 다음 줄로 향했습니다. 출생일 2003년 3월 15일.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 그녀가 출산 예정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공난. 우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정은혜 45세. 현재 서울대학병원 입원 중.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심부전증입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 심장 질환 진단으로 당시 수술비 부족으로 치료 미루다가 2년 전부터 본격 치료 시작했습니다. 현재 심장 기능 15% 이하. 생존을 위해 심장 이식 필요합니다. 대기자 명단 등록 상태.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비는 약 1억 5천만 원. 이식 후 평생 면역 억제제 복용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진 소견은 6개월 내 이식 불가 시 생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하린 3년 전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출 2천만 원으로 엄마 병원비를 내고 병원비 미납 80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 실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의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포장마차에서 회수한 일회용 컵과 회장님의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친자 확률은 99.99%. 그 숫자를 본 순간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나가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재에 혼자 남은 우진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구나. 사진 속 할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차가운 겨울밤에 미안해 할인아.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책상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 99.99%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우진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우진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진은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할인은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네. 할인 씨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진지한 표정에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할인은 철판에 불을 줄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우진과 마주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진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할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9%, 피검사자 1 강우진, 피검사자 2 이하린.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강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은혜 씨를 알아요. 23년 전 우린 연인이었습니다. 할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떠났어요. 우리 집안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협박과 강요가 있었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 은혜를,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리는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우릴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 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장마차 앞 차가운 바닥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어? 용서해줘. 우진은 고개를 들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게 해줘. 어머니 수술비, 너의 빚 모두 내가 책임질게. 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남자. 일어나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게. 하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린이 울먹였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지, 원망해야 하는지. 근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요. 우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린의 손이 여전히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망 안 했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하린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살려주실 거예요? 우진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병원. 무슨 일이 있어도 정혜를 살릴 거야. 하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습니다.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만 살려주세요. 하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꼭 살릴게. 우진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포장마차 앞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싸며 내려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아빠. 하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더 세게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 아빠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포장마차의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대학병원이었습니다. 우진과 하린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장되세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우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 별로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웃으시면서 넘어가셨죠. 아직도 날 미워할까? 모르겠어요. 하린은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207호. 여기에요. 우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야. 하린아, 왔니? 창가 침대에 누운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5의 나이지만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엄마, 오늘 누가 왔어? 하린이 비켜서자 우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우진? 은혜야.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하린이 얼른 다가가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정말 우진이야? 응, 나야. 우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는 우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왜 울어? 늦어서 미안해.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았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가 있었으니까. 우리 딸이 있어서 괜찮았어. 그녀는 할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다시 우진을 보았습니다. 원망 안 해.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은혜야. 내 집안이 어떤지 알잖아. 재벌가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은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았어. 우린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우진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인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딸 예쁘지? 은혜가 할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너무 예뻐. 너랑 똑같아. 우진도 웃으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성격은 너 닮았나 봐. 고집세고 강하더라. 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완전 너 닮았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병실에 잠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얼굴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우진아. 응. 할인이 좀 부탁해. 무슨 소리야? 넌 나을 거야.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식수술 최고 전문에 섭외했어. 미국에서도 의료진 데려올 거야. 넌 반드시 나아.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미 늦었어. 아니야.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포기하지 마.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다 할게. 엄마.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힘내볼게. 우리 딸 결혼식은 봐야 하니까.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안 돼. 해야지. 은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손주 얼굴도 보고 싶을 테니까. 은혜야. 우진은 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할인이 이렇게 키워줘서 우리 함께 키웠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괜찮아. 은혜가 우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빠 노릇해줘. 약속할게. 문 밖에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진은 다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할인아, 엄마랑 있어. 네. 우진이 병실을 나가자 은혜는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늦게라도 아빠를 만나서 다행이야. 은혜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기대도 돼. 할인은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우진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외과였습니다. 강우진 회장님, 저 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뇌사자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모두 일치합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환자분께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은혜는 이미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응, 조금. 은혜가 웃었습니다. 근데 살고 싶어? 할인이랑 더 있고 싶어? 엄마 꼭 성공할 거야.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우진아.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최고의 의료진이야. 다 잘 될 거야. 우진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우진아, 만약은 없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나와. 꼭 나와서 우리랑 함께 살 거야.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다시 만나서. 나도 고마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은혜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침대가 천천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아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믿자. 엄마를 믿자. 두 사람은 그렇게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할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학교가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서야. 할인 언니. 민서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나도 기도했어. 고마워, 민서야. 할인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할인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언니 엄마는 꼭 살았으면 좋겠어. 민서야. 우진도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실 겁니다. 곧 은혜가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할인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할인과 우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아. 은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맑았습니다. 나 살았어? 응, 살았어. 할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 엄마, 이제 괜찮아. 은혜는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뛰네 진짜 뛰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이겨냈어. 정말 잘했어. 우진아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은혜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엄마 오래 살 수 있겠다. 응, 오래오래 살아야 돼. 손주 얼굴 볼 때까지. 엄마. 할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의 집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은혜가 딸을 불렀습니다. 왜 엄마? 케이크 자르는 거 좀 도와줘. 은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진이 민서와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무거워. 그럼 내가 들게.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민서는 씩씩하게 접시를 들고 갔습니다. 할인이 다가와 민서를 도왔습니다. 우리 막내 힘들지? 언니, 나 막내 아니야. 이제 10살이라고. 그래.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뭐 봐? 우리 딸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예쁘지? 응. 너무 예뻐. 은혜는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내가 더 고마워. 할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봤어. 내가 살아서.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손주 얼굴까지 봐야지. 우진이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멀리서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회사 사람들, 은혜의 친구들, 할인의 대학 친구들. 자, 다들 모였으니까 건배할게요. 우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은혜. 다음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할인이. 그리고 민서를 봤습니다. 언니가 생긴 민서. 그리고 가족을 되찾은 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네 식구만 남았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예뻐.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볼 수 있겠지? 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 매년 볼 거야. 우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추운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굽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할인아, 우진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응, 아빠. 정말 행복해. 우진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은혜도 민서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